네. 자, 우리가 오늘부터 24시간을 만날 건데요. 여러분들 그 자격 시험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서비스 경영 자격이라고 하는 Smet 그 A 모듈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파트를 우리가 이제 24시간 동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의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나 기본적인 단어들의 개념도 조금 이해를 하고 그거를 인지하면 아마 이제 신입 학생들은 학교 들어와서 서비스 관련 분야를 공부할 때 좀 유리하실 거고요. 용이하실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의 서비스를 좀 배운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 경력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이제 전문인으로 되는 한 단계를 나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맡은 나는 여러분에게 이름을 잠깐 요거 화면 잠깐 끊을게요. 네. 강의를 진행하는 나는 박은숙이라고 하고요. 지금 학교에서는 디자인 싱킹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곳에서는 제 전문 분야를 강의하고 있지만 여러분 학교에서는 교양 분야인 디자인 싱킹을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NCS 직무 분야로 해서 뭐 사무 자동화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혹시 만나게 된다 그러면 강의 과목별로 교수자가 교수하는 방법도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자격 과정에서 강의하는 게 본 강의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자격 과정은 여러분에게 서비스 개념을 좀 재미있게 알려드리고 좀 쉽게 오래 기억할 수 있게 알려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24시간 동안 도전을 해서 그다음에 여러분이 플러스 알파의 시간을 허례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번 자격 시험에 도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공부량이 조금 많을 거고요. 내가 보장하건대 이 6주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충분히 Smet A 과정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6주가 여러분에게 많은 유혹도 있을 거고 해야 할 많은 것들도 있어서 나를 책과 마주하게 하는 시간을 좀 줄여줄 텐데 이 수업 시간에 조금 벅차더라도 빠르게 진도 나가면서 그다음에 문제를 많이 익혀가지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고 마지막에 요약할 수 있는 요약까지 여러분한테 제공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시면 아마 이번 자격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입실하신 학생들도 환영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그 컨텐츠로 돌아가고요. 혹시 질문이 있거나 뭐 문의 뭐 또 다른 어떤 궁금증 있으면 여러분 팀즈에 채팅 하셔서 쑥 검색하면 아마 교직원으로 뜰 텐데요. 채팅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답변을 못 받더라도 내가 채팅을 확인하고 매주 수업이 있기 때문에 수업 전에는 확인을 다 하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시 원 강의로 잠깐 강의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재학생들은 Smet을 알고 있을 텐데 우리 신입 학생들 혹시 Smet을 알고 있나요? 고등학교 때 접한 학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으니까 자 우리 신입 학생들 Smet 아직 잘 모르고 잘 모르고 우리 재학생들은 알고 있죠? 우리 재학생들도 답 좀 해볼까요? 우리가 자격증 과정이라서 거의 혼자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늘 아니면 여러분하고 소통을 좀 편안하게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재학생들 주은이가 항상 1번으로 알고 있고 희진이도 알고 있고 주은이는 잘 모르고 희진이는 알고 있고 네. 네, 알고 있고. 네네. 그러면 간단하게 그 부분만 설명을 하고 우리 강의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전에는 직장 예절 뭐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서비스 예절 이렇게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고 서비스의 모양새도 바꾸어져 가고 또 우리 요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들도 누군가의 자녀이고 여러분의 지인일 수 있다라는 산업안전보건법도 바뀌면서부터 이 서비스는 가치 추구 방향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인 가치 추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현장에서 기업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서비스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방향에서 이제 이 자격 과정이 형성되고 있고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처음 민간 자격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받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관련 자격증,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했을 때 생산성본부의 이 SMET을 취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이 친구가 서비스에 대해서 개념도 이해하고 있고 마인드도 형성하고 있고 그렇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요. 금융뿐만 아니라 뭐 우리 실생활의 미용 이런 쪽에서도 이미 이 서비스 자격을 취득하고 계시고 이미 많이 취득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물며 모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이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 A 모드를 무조건 기본적으로 이수하라고 하는 지자체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최근에는 코로나로 이렇게 대면 수업을 아마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됐을 텐데 그냥 단순한 그 서비스 경영에 대한 이론 강의를 들어도 참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 보다가는 자격증 위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 공부량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A 모듈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자, 뒤쪽에서 우리 잠깐 이제 갑자기 이제 공부하러 확 들어가려 그러면 너무 벅차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하나 볼까요? 유튜브 하나 보고 여러분 잘 보세요. 무언가가 바뀌는데 무엇이 바뀌는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채팅창에 막 올려주시면 됩니다. 잠깐 한번 볼게요. Clearly, somebody in this room murdered Lord Smythe, who, at precisely 3:34 this afternoon, was brutally bludgeoned to death with a blunt instrument. I want each of you to tell me your whereabouts at precisely the time that this dastardly deed took place. I was polishing the brass in the master bedroom. I was buttering his lordship's scones below stairs, sir. Why, I was planting my petunias in the potting shed. Constable, arrest Lady Smythe. But how did you know? Madam, as any horticulturist will tell you, one does not plant petunias until May is out. Take her away. That's right, madam. It's just a matter of observation. The real question is, how observant were you? 자, 여러분 뭐가 바뀌었는지 혹시 보셨어요? 밀대가 바뀌었고, 예. 다른 사람들 못 봤어요? 이게 처음 보면 다 안 보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잠깐의 집중력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 밀대밖에 못 봤고, 예. 많이 바뀌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봐도 될까요? 우리 첫째 시간은 약간 워밍업 한다고 해서 좀 프리하게 갈게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다시 봐요? 스톱? 네, 다시 볼게요. 한번 다시 봅시다. 네. Clearly, somebody in this room murdered Lord Smythe, who, at precisely 3:34 this afternoon, was brutally bludgeoned to death with a blunt instrument. I want each of you to tell me your whereabouts 화병. at precisely the time that this dastardly deed took place. I was polishing the brass in the master bedroom. I was buttering his lordship's scones below stairs, sir. Why, I was planting my petunias in the potting shed. Constable, 네. arrest Lady Smythe. But
But how did you know? Madam, as any horticulturist will tell you, one does not plant petunias until 그리. May is out. Take her away. Why, madam? It's just a matter of observation. The real question is how 시계. observant were 네. you? 자, 21개가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예, 모자도 바뀌었고요. 예. 한 번 더 보면 더 찾을 것 같죠? 네. 한번 어디가 바뀌었는지 볼게요. 여러분 많이 찾았어요. 네. 한 번 더 보면 진짜 잘 찾아요. 그 다음에 거의 뭐 한 20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안 본 부분들만 또 열심히 보니까. 한번 볼게요. 어디가 바뀌었는지. Action. Clearly, somebody in this room murdered Lord Smythe, who, at precisely 3:34 this afternoon, was brutally bludgeoned to death with a blunt instrument. I want each of you to tell me your whereabouts at precisely the time that this dastardly 또 deed took 바뀌고, place. 카펫도 바뀌고, I was 예, 그다음에 polishing 여기 the 할머니가 brass 들고 in 있는 the 화분도 master 바뀌고, bedroom. 여기 화병도 I 바뀌고, was buttering 여기 his lordship's 바뀌고, scones below 아저씨 stairs, 옷도 sir. 바뀌고, Well, I was 예, planting my 사람 petunias in the potting shed. Constable, arrest Lady Smythe. 재밌죠? 네. 여러분, 워밍업하고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면 영화도 처음 보면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집중이 잘 안 되고 책도 첫째 권, 뭐 시리즈 같은 경우는 첫째 권이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이라던가 주인공 설명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험 과목을 본다는 게 더 생소할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서 이번 시간은 이제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여러분한테 이제 교재를 이미 선정해가지고 올려놨고요. 이 교재를 선정한 이유는 다른 건 없고요. 여러분 문제가 제일 많아요. 네,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많아서 시험을 본다는 것은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는 거고 그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재를 여러 개 사가지고 푼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고 하나의 교재를 골라서 그 교재에서 문제를 많이 접해보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단기일 때는 더더구나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교재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시험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격 인증이라는 탭이 있고 자료실에 들어가면 SMAT A 모듈 모의고사 3개가 지금 올려져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아니면 중간에 우리가 문제풀이를 시작할 때 다운받아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모의고사에 있는 교재에 있는 마지막 모의고사 무조건 풀어야 되고요. 각 단원, 5개 단원에 이제 문제풀이들이 있는데 자 수업을 나가고 단원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풉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사전에 채팅으로 올려주면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모의고사 문제도 교재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오늘 펜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가지? 네. 자, 그래서 그것은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있는 거는 100%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100%. 그리고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채팅으로 올리면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 그 다음에 이 강의가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이론 강의를 빠르게 끝내고요.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단원의 문제를 풀잖아요. 그렇게 하고 빨리 끝내고 나서 모의고사를 여러분하고 일단 내가 준비한 4회의 모의고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은행처럼 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은행처럼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푼 문제가 동일하게 나오기도 해요. 예. 동일하게 나오기도 하고 단어 하나 싹 바꿔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4회에 걸친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의 협조에 의해서 4회를 미리미리 풀어와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올리고 설명을 해줘서 이게 완전히 끝나면 이게 빨리 끝난다면 그때는 여러분에게 예, 여기 모의고사 3회 여기 생산성본부에서 다운받은 것도 여러분 혼자 풀어도 되겠지만 시간이 되면 이것도 같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강의가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시험에 도전하고 응시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개별 채팅으로 해서 요약본을 하나 보내줄 테니까 요거는
이 요약본은 여러분이 교재를 구매하지 않고 내가 구매한 교재에서 나오는 요약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작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안 되고요. 예,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학생들이 예, 본인의 그 마지막 정리, 뭐 이동하는 시간에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필요하지 시험 안 보면 사실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번 체인지 파티는 매 회차 강의가 끝나면 마지막 시간, 우리로 보면 12시 50분이죠? 12시 50분에 여러분들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지만 여러분 참석 인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화면 공유 풀고 다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팀즈. 네, 여기 팀즈로 들어가서 네, 여기 만족도 조사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이 만족도 조사 선택하고 들어가셔서 예, 여기 안에 있는 오늘은 이거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여기에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뭐냐? 그 다음에 날짜, 오늘 날짜 기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신입생은 수험번호, 예, 아니면 학번, 자기 이름, 자 학생 구분해서 누구인지 쓰고 그 다음에 학과 선택해서 기재하시고 이제 만족도에 대해서 선택하는 거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요거 진행하시면 되는데 매회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걸로 여러분 비교과 점수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 풀고요. 우리 다시 공유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시험에 합격하도록 할 텐데, 자, 그러면 어떤 걸 목적으로 하는지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서비스 강의 들어가면서 볼게요. 네, 여기 먼저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전하는 것은 SMAT, 여기에 서비스 경영 자격이라는 말의 약자이고요. 그 중에 A 모듈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정의 목표는 서비스 경영 자격 A 모듈 자격증 취득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총 24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원래 목적은 화요일에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화요일에 진행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주가 11일주인데 요때 학교에서 제가 계절학기 강의가 있어서 그날 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못 만나요. 그래서 그 11일은 19일, 예, 그러니까 다다음 주 수요일에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월 1일이 여러분 설날이죠. 예, 설날이어가지고 우리는 2월 9일에 예, 강의를 합니다. 왜 수요일에 이렇게 연달아 강의를 하느냐라고 물으면 시험 일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시험에 합격해야 되니까. 자, 그럼 시험 일정 한번 볼게요. 우리 강의는 이제 시험 접수에 대한 안내를 할 거고요. 여러분 시험 접수일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진행하고 오늘 가능하면 1단원을 마치려고 하는데 앞쪽에서 여러분에게 뭐 여러 가지 OT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메이킹, 고객의 심리 이해, 고객의 커뮤니케이션, 회의 실전원 뭐 이렇게 5단계를 진행하는데 여러분하고 수업을 좀 해보면 난이도를 산으로 그리면 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1단계 정도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미지 메이킹은 한 2단계.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 가는데 이 고객 심리에서 여러분 되게 어려워해요. 예, 이게 좀 힘들고. 근데 또 여기를 넘고 나면 고객 커뮤니케이션이 그 다음 단계로 내려오고 예, 이렇게 회의 의전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 경험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갈 때는 좀 재밌어 하고 여기서 엄청 힘들어 하다가 그런데 여기가 그래도 의외로 시험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가면 여기 앞에 있는 단계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여기 세 번째 단원을 넣기 그러면 여기서 좀 수월해지고 이제 회의 들어가면 여러분이 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득점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 부분들 중에서 혹시 이 부분들에서 3단계, 4단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꼭 외워야 되는 거 있어요. 외우면 합격할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부분들은 여기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이런 모의고사 풀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제외하고 여기 이미지 메이킹과 고객 심리 이해부터는 조금 속도를 빨리 내서 지금 나의 목표는 가능하면 여기 뒤쪽에 2회, 그 다음에 여기 25일, 여기서부터는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좀 해보고 싶은 게 계획이라서 진도는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진도 나갈 때 여러분이 힘이 들면 얘기하시면 되고요. 모의고사 풀이는 일단 제공해 주는 걸 여러분들이 1차로 풀어와야 돼요. 풀어오고, 그 다음 우리가 같이 풀이를 보면서, 예, 풀어보면
1회 때가 힘든데 2회, 3회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려면 각 단원의 문제가 끝나면 문제 풀어보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자, 교재는 시중에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뭐 방문각에서 나오는 교재는 2021년, 2022년 이렇게 나오는데 뭐 굳이 이번에 딱 붙고 말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학생들은 요거 중고사도 되겠습니다. 중고. 근데 책은 한 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려면 중고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붙겠다. 예, 이런 사람들은. 중고 좀 싸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새 책은 뭐 그렇게 싸게 구매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뭐 EBS 교재도 있고요. 그다음에 CS 자격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교재도 있고, 시대고시기획에서 만들기도 하고, 에듀윌에서 만들기도 하고, 성한당에서 만들기도 하고, 신지원, 요즘 신지원하고 종이한기라는 곳에서도 교재를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교재를 만드는 곳은 많은데 가장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은 여기. 네. 그 다음에 여기 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3개. ES 여기까지는 좀 비슷하고요. 이제 에듀윌이 최근에 들어오긴 했는데 에듀윌은 혼자서 그냥 진짜 시험만 보려고 운전면허 시험 공부하기 위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요거 가지고 할게요. 여러분은 더구나 관광대에 오셨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시기 때문에 그게 활용도가 높아서 우리는 방문각 선택했고요. 본인의 취향에 따라 다른 교재 사겠다 그러면 그거는 상관없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수업 중에는 예, 방문각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말이 빠른가요? 조금 빨리 해도 되죠? 어때요? 괜찮죠? 네네. 뭐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 우리 시험 일정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찾아봐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또 이 강의 들어온 학생들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험일이 2월 12일. 우리 강의가 언제 끝나요? 2월 9일 날 끝나죠? 예, 그 주 토요일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정기시험 1회고요. 자, 우리가 온라인 접수를 언제부터 하냐면 1월 7일부터 1월 12일까지 합니다. 오늘이 1월 며칠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며칠? 오늘 4일이죠. 예. 오늘 4일이면 7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접수하는 거예요. 예. 금요일부터. 예. 금요일부터 접수인데 내가 다음 주에 강의를 하면 그날 접수하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할 텐데 다음 주에 내가 다른 강의 들어가서 여러분하고 강의를 못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접수하셔야 돼요. 접수하실 거죠? 우리 접수할 사람 한번 올려볼게요. 네. 접수. 자, 접수한 학생들은 접수했다고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세요. 나한테. 알겠죠? 자, 잠깐 공유 끄고. 접수한 학생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물론 이번에 접수 안 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근데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취득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다른 요청 때문에 여기 못 들어와서 동영상 듣게 해달라고 하는 학생도 있어서 이번에 취득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회로 넘어가면 우리 재학생들 개강하거든요. 개강하면 너무 바빠요. 바쁘면 요 시험 또 놓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것은 이번 딱 여기 접수해서 여기 12일에 시험 보고 예, 우리 서로 기쁨을 가지고 3월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거의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 접수 진행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요 강의 일정을 딱 그렇게 맞춘 거예요. 접수 시작하는 주, 예, 시험 보는 주 이렇게 맞춰서 24시간 진행하는 거고 보통 30시간 진행하면 고등학생들도 다 붙어요. 그럼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방학 기간이니까. 그래서 요거 잊지 마세요. 자, 요거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시험 일정은 여러분 그 우리 팀즈에 보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 경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이 서비스 경영 자격이 왜 중요해지기 시작했냐라고 보면은요. 이제 예전에는 당연히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고객은 왕이다라는 시절까지 보냈죠. 근데 요즘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대가로 만약에 금전적인 걸 취득했다면 그 물건을 구매하면서 플러스 알파에 아, 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왔어라는 것을
받기 위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1대1 마케팅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감성 소구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감성 소구에 어떤 고객이 반응할지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제품이 뭐가 좋아졌어요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샀지만 이제 물건 없는 사람들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감성 소구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서비스 경영 자격을 만들면서 이제 고민한 4개의 단계는 현장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서비스 마케팅과 세일즈, 서비스를 통해서 마케팅과 세일즈를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운영 전략, 결국에는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해가지고 우리 경영에 도움이 되게 할 거냐, 이런 방향으로 서비스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비스가 예전에는 어떤 제품을 팔거나 기업에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여기에 그냥 부수적인 플러스 알파 같은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서비스에서 매출을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서비스에서 문제가 생기면 고객의 니즈를 못 따라가면 매출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 현장 직원의 무게가 조금 높아졌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부담으로만 가져갈 거냐? 아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것을 이해한다면 기업에게도 도움을 주고 고객에게도 계속적인 우리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시대에 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관광대가 가지는 이 관광이라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단순한 관광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가치가 추가되어야지만 다시 찾아오고 재방문하고 구조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문화, 생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관광의 질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경쟁력도 강화하고 고객도 만족시키는 이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있는데 그것은 태도, 그 다음에 그거를 실천하는 행동, 그 다음에 어떻게 소통하고 이 소통은 직원 간의 소통과 외부와의 소통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런 걸 통해서 서비스 전문가가 되고 그 전문가는 결국엔 고객에게 만족을, 기업에는 경쟁력 강화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생기면서부터 우리는 서비스 경영 전문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1단계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이번에 도전하는 A 모듈이고요. B가 결국엔 그걸 통해서 마케팅과 세일즈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서비스 운영 전략을 어떻게 해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거냐라고 하는 이 자격시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SMS를 여러분이 취득하게 되면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한 단계 발전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이 이제 그 검정과 이 시험 단계를 보면은요. ABC 3개를 다 모두 취득하면 컨설턴트, 1급 컨설턴트, 그래서 프로페셔널 전문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 전략까지도 짤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A, B 또는 A, C 요게 2개만 취득하면 어느 걸 먼저 취득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걸 먼저 취득해도 되고요. 요걸 먼저 취득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면은 그때는 관리자급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과 서비스 운영 전략을 했다 그러면 서비스 운영 전략의 관리자가 되는 거고요. 마케팅과 세일즈 쪽이면 이쪽이 전문가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죠. 하나만 취득했을 때는 실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인 A 모듈을 먼저 하게 됩니다. A 모듈을 모르고 BC로 가기는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 A 모듈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현장 커뮤니케이션 실무자들에게 유리한 건데 이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과 에티켓의 개념, 이미지 메이킹, 고객 심리의 이해. 우리만 알면 안 되잖아요. 남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손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회의와 의전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적 의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업에서의 의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 단계를 이해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듈에서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니까 우리가 50문제가 나오거든요. 거의 근 50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몇 개 맞아야 되냐면 35개 이상 맞아야 되죠. 그래서 각 과목은 40점 미만 과락이 있는데 이 단계별로 과락이 있다고 하는데 과락하는 친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70문제 중에서 50문제인데 저 OX, 연결형, 사례형, 통합형 이 5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 시험이 조금 어려운 건 오지선다형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빨리 읽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뭐 문제에서 어떤 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읽는 그 시간을 줄이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세일즈 관리자 과정과 이제 운영 전략 과정에서는 뭐 세일즈에 대해서 고객 관리 관계, 그다음 민원 처리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 유통 어떻게 할 건지, 교육 훈련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것을 다루고요. 운영에서는 산업계로 서비스 산업을 이제 이해해야 운영을 하잖아요. 그다음 프로세스 설계와 품질 관리, QA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다음 공급과 수요, 인적 관리, 이제 고객 만족 경영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 A 모듈을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별 샘플 한번 볼까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 연결되면 좋고 안 되죠. 예, 유형별 샘플 한번 볼게요. 시험 유형하고 샘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네. 자, A 모듈에서 시험 유형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일반형, OX, 연결형, 사례형, 통합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연결형 문제에서 좀 득점 비율이 높아요. 이 연결형은 5개 중에서 5개의 어떤 답을 놓고요. 아래 5개의 내용을 놓고 여기서 하나씩 골라서 짝 맞추게 하는 건데 몰라도 3개는 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3개는 거의 맞고요. 2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부 다 맞추는 여기가 득점이 제일 좋은 곳. 그 다음에 일반형이 이제 우리 객관식. 예. 여기서 좀 많이 맞추고 사례형, 통합형, 연결형은 지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고 이 2개는 지문이 많고 OX형은 OX인데 의외로 OX가 맞추기 쉬운 것 같지만 단어 하나 바꿔놓고 문자 하나 바꿔놓고 여기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OX는 문제를 조금 신중히 읽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형과 연결해서 100% 득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례형과 통합형을 이해해서 여기서 득점률을 하고 OX형은 다 맞추면 좋은데 여기는 다 맞추는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일반형 오지선다형 문제예요. 뭐 전화 응대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옳은 것은 물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가요. 시험 문제에서. 이게 오지선다라 내용이 길거든요. 전화 응대, 상황걸 전화 응대 밑줄 긋고 옳은 것은 하면 이렇게 O. 만약에 아닌 것은 하면 X. 이렇게 하면요. 밑에 지문 읽다가 X를 보고 아, 틀린 거 찾는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이게 객관식 푸는 문제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지문이 길기 때문에 이런 표기를 해놓고 가시면 2번 읽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뭐 그 답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고 이게 이제 OX 문제인데 이렇게 뭐 컨벤션 개최를 통해 긍정적인 경제 효과 외에도 개최국의 국제 지위 향상 등 정치적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맞다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된 것이 바로 OX 5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단어 하나 싹 바꿔놓고 있거든요. 뭐 개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또는 뭐 참여국 뭐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 싹 바꿔놓고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OX 문제는 지문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두고 읽어야 됩니다. 연결형은 잘 맞춰요, 여러분들이. 뭐 팀문화, 상호주의 원칙, 체리피커, 공수, 악수 이렇게 해놓고 밑에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담당자에게 전체 금액의 10% 또는 15% 정도를 전달하는 문화 뭐라 그러니? 그러면 팀 문화. 이렇게 찾아가기 때문에 연결형은 의외로 여러분들이 득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례형에서는 비즈니스 상황을 접할 수 있는 뭐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대화하는 AP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가 맞고 틀리고 이렇게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 상황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는 이제 통합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교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네, 이렇게 통합형 문제. 여기 앞에 있는 지문 이렇게 주고 통합하게 하는 이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로 이어지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교육에 앞서서 에스메 서비스 경영, 왜 서비스 경영인가 할 때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서비스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댓글 좀 잠깐 올려볼까요? 손님들에게 원하시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여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한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객이 전달한 주문을 잘 이해하고 그 외에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준이가 얘기한 것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쌓이면 여러 고객들이 원했던 게 뭔지 불편했던 게 뭔지 하니까 당연히 경험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쓴 글을 보면서 내가 느낀 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 모두가 일련의 서비스 과정에서 불만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정민이가 얘기하는 거는 아마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예, 맞죠. 이게 서비스가 좀 잘못 개념을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언제냐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속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저 프로세스 상에서 사실 신속 정확하고 잘 이해해서 제공하면 예, 고객도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죠. 편안하고 기억에 남는 서비스. 예, 맞아요. 그건 이제 감성적으로, 느낌적으로 뭐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은 여행의 기쁨을 줄 것이고, 예, 호텔을 방문한 사람은 재방문을 하고 싶을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적 개념에서 접근했을 때 이제 답변 쓴 것들을 보면 이제 나도 서비스업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어떨 때는 내가 없어져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서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이 고민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서비스 경영 자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매뉴얼에 따라서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감정적인 것들도 나오잖아요. 나의 경험과 그 손님을 환대해 주는 거죠. 환영해 주고 기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해 주면서 대해 주는 거죠. 대응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가 즐거운 마음에서 진행이 하면 모든 것이 좋은 상태가 되는 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본질을 이해하고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내 마음이 그곳에 있으면 즐거운 서비스가 될 수 있고 받는 사람도 진심을 받게 되는 건데 이 서비스가 내가 하대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을 하면 예,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경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러 가기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받으러 갔을 때 상대편에 의해서 내가 기분이 나빠져, 고객이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를 기억을 해보시면 아마 그런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네, 본인에 대한 어떤 본인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긍심, 그 다음에 가치 이런 것들이 놓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공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서비스는 내 서비스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가치 있게 제공해주고 그 가치 제공자로서의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과목을 공부하시면 여러분에게 한층 높은 퀄리티, 그 다음에 소비자로서로도 우리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겠죠.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데 그것이 잘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고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서비스 경영 자격을 배우는 여러분들은 이런 그 서비스에 대한 어떤 서비스 받는 사람으로서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게 좋은지를 잘 고민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라고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회생활은 여러분 지금 가족 간에도 생활하는 게 가족 공동체 내에서 사회생활이고요. 학교 생활에도 사회생활이고 직장 생활도 사회생활입니다. 뭐 동아리 활동도 사회생활이고 그런 전체적인 활동을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덕목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어로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예의, 예의. 예. 우리가 지금 서비스 이제 에티켓하고 매너 들어갈 텐데 이제 동양적 사고로 예의 맞습니다. 신뢰, 네, 중요하죠. 신뢰는 그런데 몇 번의 접촉과 경험과 이런 게 쌓여야 이제 쌓이는 부분이고, 예. 그래도 사회생활에서 계속 관계를 가져가는 데는 결론적으로는 신뢰해야 긴 관계가 유지가 되죠. 예. 도덕과 예의, 예. 처음에는 도덕과 예의, 예. 시작, 예. 첫인상. 네, 첫인상. 네. 자, 도덕과 예의를 쓰신 분들은 1단원인 매너와 에티켓에 대해서 이미 예, 어느 정도의 준비가 돼 있다라고 봐서 수월하게 지나가겠네요. 첫인상, 이미지 메이킹. 예,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뢰는 사실 서비스 경영과 가치의 최종 종착점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 그럼 여러분은 지금 선택한 내용을 봤을 땐 이거 시험 다 붙을 수 있겠는데요. 이미 예, 잘 고르셨습니다. 소통, 배려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왜 S매신가 한번 볼게요. 이게 개념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도대체 서비스 경영 자격하고 서비스 예절하고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보면 이게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서비스는 같이 동반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차 산업 시절에는 사실 서비스라는 개념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에 들어오면서 이때는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 시대는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 지식정보혁명.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고객 감동, 고객 기절, 뭐 고객 절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데가 여기서부터 이제 왜냐하면 인터넷 기반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구전 효과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확산이. 예. 그게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예.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IoT 기반의 이게 통신, 뭐,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뭐 디지털,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앞으로 이 4차 산업은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예견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도달하다 보니까 이게 고객 뭐 감동 기절보다 더 빨리 가는 시대가 된 거죠. 하물며 서비스 직업에 많은 것이 없어질 거란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뉴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은 이미 없어진 것도 많죠. 물건 주문, 네, 키오스크 쓰죠. 네. 그 다음에 호텔에 로봇이 등장해서 애지간한 서비스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4차 산업 시대에는 우리가 그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직업도 유지하고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단계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그 각 산업과 함께 발전한 서비스의 모습은 확연히 요구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달라지게 되죠.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없어질 업무가 이 사무관리 업무, 그 다음에 마케팅 금융 업무도 예, 이 부분에서 금융은 이미 여러분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은행에 가서 일을 했었는데 여러분 뭐 요즘 토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무슨 페이, 뭐 각 그 플랫폼마다 자기네 페이를 만들죠. 이런 것들은 이미 금융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경력, 컴퓨터.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보면요. 네. 4차 산업의 적응 준비가 스위스가 1위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한국이 25위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4차 산업에서 산업혁명의 준비라는 것은 이 디지털 산업에 발맞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무, 제조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산업이 없어지면 사람은 무엇을 할 것에 대한 준비 대응이 어느 정도 돼 있냐를 함께 보는 거예요. 우리 25위라고 해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25위. 고민해 봐야 되겠죠. 일본은 12위. 얘네가 경제적으로 지금 사실은 거의 마이너스 경제를 가고 있는 것도 많고 인구의 노령화가 있는 것도 많은데 한국보단 얘네가 대비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얘네들은 소상공인들 개념이 가족 체계로 오고 있고 이것들이 먹고 사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리고 로봇이나 이런 게 아무리 한다 그래도 개인 사업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여기다 로봇을 가져오지 않고 가족들이 일해서 먹고 사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만 해도 직원 채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벌써 임금 올라간다 뭐 한다 그러니까 직원들 아르바이트생 다 줄고 키오스크 기계가 대신 들어와서 작업하기 시작하고 혼자서 일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의 일자리에 대한 이런 적응이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게 과연 소상공인의 문제일 거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행도, 예, 그 다음에 기업들도.
사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얘네 IoT 기반의 얘네들이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해줄 수 있는 시대. 꼼꼼하게. 예. 바둑만 봐도 네 이기잖아요. 수를 다 놓고 하니까.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서비스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비스의 어떤 가치를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는 사람으로만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내면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사람들의 욕구는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자 해서 발달한 것이 여러분의 지금 서비스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 표준화. 얘는 이제 인공지능이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감성지능을 활용하는 거. 이거 사람이 해야 되겠죠. 표준화하는 작업도 사람이 해줘야 되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표준화야. 여기까지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죠. 사람이 요구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헬리콥터 뷰라는 건 위에서 내려다 봐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넓게. 예. 왜냐하면 4차 산업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SEW 대비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표준화 시켜주고 감성지능을 활용해주고 헬리콥터 뷰. 근데 가만히 보면 요즘 레트로 이런 것들도 다 감성지능에서 활용되고 있죠. 이미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왕 뭐 1, 2, 3, 4차까지 했는데 6차 산업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4차 산업 뒤에 오는 게 6차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수님 이미 6차 산업이 얘기가 되던데요? 라고 말하면 오류가 있다는 거죠. 6차 산업은 이미 와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농촌에서 농산물이에요. 농산물. 모든 유형의 자원을 활용해서 농업과 식품, 그 다음에 2차 산업인 제조가공, 그 다음에 3차인 유통판매, 서비스까지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6차 산업이라고 해요. 농가 경제인들이 예전에 농사만 지었다면 이제는 농사 지은 농산물에다가 이렇게 제조 가공, 그래서 여러분 뭐 칡즙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고 그것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유통, 택배나 뭐 그다음에 우리가 블로그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한다거나 홈쇼핑 뭐 방송을 한다거나 해서 하고 체험이나 이런 숙박 이런 축제 같은 걸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산업을 바로 6차 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관광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그중에서 6차 산업은 이미 농촌에는 들어와 있고 바로 이런 1, 2, 3차의 산업을 모두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산업을 6차 산업이나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알고 가는 거에서 6차 산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부분이고 1, 2, 3, 4차 다음에 6차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들어갈 건데요. 요거 이제 산업의 변경과 함께 오는 서비스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분, 51분이거든요. 10분 쉬고 첫째 시간에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 자 우리 10분 쉬고 다음 시간에 잠깐 편안하게 쉬고 오세요. 물도 한 잔 마시고 어깨도 좀 피고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